이번 주에 같이 봐야 될 중요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실게요. 지금 트럼프가 설마 했는데 진짜로 움직이는 좀 충격적인 사건,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뭘 하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국세청을 폐지하는 움직임을 사실상 현실화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뭐 진짜 폐지하겠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심상치가 않은 게 상무부 장관, 지금 트럼프 2기 최대 실세 중에 한 명을 평가받는 최측근, 거의 뭐 오른팔 수준인 머스크 제외하고 상무부 장관이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한 게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트럼프 진짜 목표는 국세청을 없애고, 국세청은 미국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걸 없애고 이제 관세로 그걸 충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고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무부 장관도 트럼프의 뜻을 빌리자면 미국인들이 이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결국 외부인들이 관세라는 이름의 형태로 세금을 내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고 관세는 협상 카드다. 결국은 이제 적당히 조율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협상이 아니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단순히 협상용이 아니다. 트럼프의 목표, 진짜 목표는 국세청 폐지가 맞다. 폐지를 하고 세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관세 기반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참고사항이 바로 1913년 이전이다. 1913년이 미국의 연방소득세라는 걸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한 해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행정명령도 썼지만 대외수입청이라는 거를 신설하겠다라고 검토에 사인을 해요. 그때 그래서 다들 웃으면서 넘겼죠. 뭔 대외수입청에 현실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IRS가 국세청인데 ERS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받는 수입을 관리하는 ERS를 이제 검토하겠다고 다시 한번 상무장관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 그래도 국세청 지금 신규 채용 동결하는 거 행정명령 서명했고 기존 직원도 이미 오늘 기준으로 6,000명 해고 들어갔다. 이제 없애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단순히 협상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받아가지고 관세 받아서 정부 적자 줄이고 미국인들 세금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게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거다. 미국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내니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트럼프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1913년 이전으로 계속 돌리겠다고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월 8일에도 미국은 1870년에서 1913년에 가장 부유했다. 그때 여기 네모박스 쳐놓은 때거든요. 그때 우리는 관세 국가였고 소비세는 없었다. 그러니까 요 1913년 이전에는 소득세는 없고, 그러니까 미국인들 소득에 때리는 세금은 없었고 외국에서 받는 관세만 있었다는 겁니다. 관세로 다 해결됐던 때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그냥 뭐 상징적인 얘기겠지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상무부 장관까지 나와서 저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협상하려면 트럼프만 하면 되는데 상무부 장관까지 굳이 저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요때 바로 1913년 이전 요 시기를 계속해서 미국의 황금기였고 경제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다. 요게 전 세계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 이후로 미국 GDP가 계속 낮아지니까 지금 사실상 그래서 마가라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미국을 다시 좀 더 강력한 나라로 되돌리자, 제조업 부활하자 이런 구호가 먹히는 것 자체가 미국이 지금 위대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구호라는 게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그 구호에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우리 미국이 참 위상이 옛날 같지 않고 위대하지 않다고 느끼고 제조업도 다 일자리 뺏기고 이러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구호로 내세운 게 내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근데 그 다시라는 게 우리 이때로 돌아가자. 구호가 이겁니다. 1913년 이전. 이때 우리 미국 좋았다. 이때 얼마나 좋았니? 관세로 다 충당하고 미국인들은 세금, 소득세 안 내고 되게 행복했던 시절 아니었니? 이렇게 만들어줄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호가 먹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참 그런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인물이 25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이라고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정말 그 트럼프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리포트도 올려둘 테니까 25대 대통령이 뭐 했는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이분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맥키니 대통령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대통령했던 분인데 처음으로 그 관세 50% 법을 통과시켰던 분이고 수입 관세를 막 급등시키고 그리고 이제 군사력 확장하고 영토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친기업 정책해서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규제 완화해줘서 막 주식시장이나 뭐 경제 부흥시키고 이런 인물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주말간에 트럼프가 주지사 협회 행사에 가장 최근에 했던 발언을 요약해보면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거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의회에 지금 조사해보니까 이미 이제 관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세는 적당히 3, 4월에 이제 협상 끌다가 원하는 거 받아내면은 없던 일로 합시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3, 4월에 갑자기 관세 안 할게요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데 관세로 돈이 들어오면 결국은 소득세 시스템은 필요 없어질 거다. 즉 IRS라는 기관의 필요성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소득세 폐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고 다시 한번 또 말했습니다. 맥키니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25대 대통령은 관세 사나이였으며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약탈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나도 그럴 것이다. 계속해서 트럼프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자꾸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자꾸 약탈해 간다라고 강조를 해요. 불공정 무역이다. 그래서 맨날 상호 관세 때린다 그러고 지금 되게 무역이 불공정하다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되게 억울한 눈빛으로 막 말을 합니다.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미국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 지금 무관세인데 자동차 관세 결국 낼 거다. 안 봐줄 거다. 다시 강조하고 캐나다 51번째 주 되는 거 진짜 진심이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진지하다. 이렇게 지금 막 저도 보면 뉴스에서 이런 거 다 협상용이다. 캐나다가 설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겠냐. 말이 되는 소리냐. 뭐 그린란드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랬는데 진지하다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대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영토 확장, 군사력 확장할 거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 폐지는 미국 경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저도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포커에서 없는데 블러핑하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뭐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1900년대 그 25대 대통령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아요. 지금 관세 보호 무역을 했던 거 그 당시에도 군사력을 확장했던 거 파나마, 그린란드 군사 요충지 미국 스페인 전쟁 승리해서 영토 확장했던 건데 캐나다 51번째 주 가자지구 막 개발 재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장난이나 그냥 했던 말로 막 우스갯소리로 언론에서 보도됐던 게 지금 다 진짜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2차 산업혁명의 절정 철도왕 카네기 막 이러면서 독점 합병시켜주고 막 그래서 증시 좋고 이랬는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 또 마침 머스크 막 밀어주고 막 우주 자율주행 AI 이런 것들의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10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역사가 한 번씩 돌고 도니까 그런가 해서 끼워 맞추기도 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트럼프가 25대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이번에도 중요한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최하는 FII 서밋이라는 곳에서 발언을 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국 감세를 추진할 거다. 그러니까 진짜 부러운 게 이게 현실화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인들은 계속 세금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팁이나 초과근무나 사회보장세로 받는 돈 다 면세해줄 거고 소득세 이번에 이제 폐지해줄 거고 감세도 해줄 거고 다 그거 돈 부족한 거 외국인들이 관세로 다 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좋은 얘기겠습니까? 이게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트럼프는 이제 미국 내에 이제 투자하면은 세금 공제, 비용 공제, 세금 면제해줄게 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자꾸 왜 미국의 황금기를 얘기할까 했는데 1900년대 그때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의 창출.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부의 창출,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하나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게 특히나 미국인들 납세자들한테 돈도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머스크의 도지 정부 효율부가 지금 눈먼 돈 찾아가지고 비용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찾아내서 절감한 돈의 20%를 납세자에게 환원해주겠다 그래서 일명 도지 디비던드라 그래서 도지 배당 가구당 약 700만 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얘기인 줄 알고 저 넘어갔는데 한 2번인가 3번 정도를 공식 석상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부 도지가 절약한 납세자들의 낭비된 돈 중에 20%를 돌려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트럼프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구당 약 5,000불 정도 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인 전체한테 뿌리는 게 아니고요. 납세 가구를 계산했을 때 이 가격이 나옵니다. 미국인들 중에서 납세 비중은 한 60% 되거든요. 미국인의 한 40%는 실질적으로 납세를 안 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쓰니까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파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20%는 되게 미미하겠지만 정부 부채에 갚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자는 이제 표 받으려고 하는 거다. 지지율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어떤 포퓰리즘이다. 돈 뿌리기다. 이게 돈 뿌리는 거랑 다르게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판 쪽 측에서는 파격적인 또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진짜 감세에다가 배당금 준다 그러고 뭐 면세 해준다
쏟아주겠다 그러고 정말 그 미국의 파격 혜택 몰아주기랄까요? 진짜 행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까지 현실화될지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하루하루 일주일마다 정리해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래서 계속 발표합니다. 트럼프는 계속 미국의 영업사원으로 미국의 투자 유치를 발표하는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발표를 하죠. 애플도 멕시코에 공장 있는 거 혹은 지을 거 안 짓고 공장 미국으로 짓겠다. 미국으로 이전하겠다. 이것도 엄청 파격적인 거고 팀 쿡이랑 비공개 미팅했다고 공개도 했죠.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들 CEO 다 불러가지고 화이자, 머크, 일라이 릴리 이런 기업들의 CEO 수장 다 불러가지고 비공개 미팅에서 미국으로 공장 다 옮겨라. 야, 안 하면 관세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현실화되면은 미국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공장이 막 다 들어오면은 다른 나라에 뿌려놨던 그런 공장들 다 복귀시키는 거니까. 거기다가 지금 뭔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 한 달 내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세계 최대 기업들의 투자 소식들을 발표할 거다라고 또 이제 기대감도 심어줍니다. 야, 그러니까 뭐 장난이 아닙니다. 다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건지 진짜 그 원대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게 어디까지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번 주에 아예 행정명령까지 빅테크 때리면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행정명령까지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미국인들의 혁신에 불공정한 어떤 착취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은 미국의 혁신 기업가들, 즉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든 성과물을 유럽 같은 나라들이나 타 국가들이 자꾸 디지털세, 무슨 세 때려가지고 자꾸 그걸 착취해간다.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미국인들의 노력을 뺏어간다.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빅테크 반독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행정명령 통해서 막겠다. 야,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는 엄청 든든한 소리죠. 완전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에 서서 몸으로 다 막아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트럼프한테 딱 바짝 붙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1900년대도 그렇게 25대 대통령도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도 똑같이 데자뷰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제가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월가나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죠. 역시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이게 참 스토리는 좋은데 결국은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관세가 올라가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제 최대 위협으로 다시 커지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관세 현실화되고 결국은 한 번 충격은 피할 수 없다. 관세발 리세션, 침체, 쇼크 우려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게 안 오더라도 관세발 인플레,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인플레든 다시 인플레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그게 두 개가 메인입니다. 그거 외에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AI 버블이 오히려 터져가지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지정학 갈등은 약간 대만, 중국 이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 종결되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슈는 이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좋은 건 뭐 미국에 좋다고는 하는데 이제 부작용이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시나리오는 아름다운데 미국인들한테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인들한테 또 안 좋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봐야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분들 보시면 관세로 도대체 세수 충당을 할 수 있을까? 소득세를 안 걷는 만큼 외국인들한테 즉 저 같은 한국인들한테도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도 걷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현실화될지 정치적인 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상징적인 구호다. 끝까지 협상용 카드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주에 특히나 상무부 장관이 나와서 다시 한번 협상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플랜까지 또 얘기를 하니까 한번 또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의 결론은 결국은 이제 3, 4월에 되면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가 약간 걱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월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 4일 캐나다, 멕시코 관세도 유예되는 거 종료되는데 정말 트럼프가 진짜 한 달만 유예하고 정말 하려고 하는지 또 유예하고 또 시간 질질 끌면 시장이 완전 이제 역시 협상용이었구만. 역시 뭐 블러핑이었구만. 관세 1900년대 이런 건 상징적인 얘기였구만. 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도 있고 진짜로 이제 어디까지 매길지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런 거 한 달 앞당겨서 때리겠다 했으니까 3월 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언제일지 모르니까 시장이 역시 3월까지는 불확실성을 조금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지나면은 어쨌든 안도 랠리든 반등이든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관세 피난처 주식들 제가 모아놨는데 소프트웨어나 사이버 보안이나 광고, 내수, 핀테크, 의료 이런 쪽이 조금 더 앞서갈 확률도 좀 있어 보이고 역시나 지금 불확실하니까 은이나 금 이런 쪽들 관련 자산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 3월 조금 부진한 기간에 진입했으니까 고변동 장세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 받고 하면은 저는 이제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제 현금 없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슈가 아닐까. 미국이 뭐 경기 침체나 쇼크 오는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 재료 정도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 주요 주식들도 제가 카페에 올려놓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